안녕하세요. 착한 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으로 로또 구매와 당첨 확인을 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목표 중 하나가 매주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로또를 사는 게 은근히 귀찮고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케줄러로 실행하면 매주 꾸준히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직은 크게 로또 구매와 당첨 확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로또 구매를 위해서는 동행복권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5개 숫자 중 6개를 골라야 하는데요. 매주 총 2개를 구매할 예정인데 하나는 자동으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동으로 6자리를 직접 선택하려고 합니다. 수동으로 선택할 6자리는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역대 가장 많이 당첨된 번호로 6개를 추출해 사용하겠습니다. 로또 구매 로직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구매 성공 또는 오류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4개 발송하고 사용 중인 PC에 로그 파일을 남깁니다. 두 번째, 당첨 결과 확인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동행복권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 당첨 내역으로 진입해 당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낙첨 또는 당첨 결과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4개 발송하고 로그를 남깁니다. 로또 구매를 위해 동행복권 사이트에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 놔야 하고 구매와 당첨 확인 로직 모두 스케줄러에 등록해 원하는 주기, 시점에 실행되도록 합니다. 스케줄러는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또는 토요일 20시 35분에 추천 방송을 하고 당일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주기는 일주일로 하고 구매 로직만 구매 가능 시간을 체크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에 사용한 언어는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은 소스를 한 줄씩 실행하는 인터프린터 언어로 문법이 쉽고 간결해 비개발자 분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다양한 것도 장점인데요. 웹,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파이썬으로 웹 기반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셀레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클릭, 타이핑, 데이터 추출 등 사람이 하는 일을 프로그램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스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용한 소스는 영상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파이썬으로 작성한 소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는 3.12.5 버전을 설치했는데 버전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개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했고 추가로 받아야 하는 라이브러리는 셀레늄과 웹드라이버 매니저입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개발 툴 설치 및 환경 변수 세팅과 같은 작업은 조금만 검색해도 잘 정리된 글이 많은데요. 그래서 세팅 관련 상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제 소스는 C 드라이브에 파이썬 폴더를 만들고 옮겨주시면 됩니다. VS 코드에서 예제 소스를 열어보면 크게 5가지 종류의 파일이 있는데요. 로또 펄체이스 py 파일은 로또를 구매하는 파이썬 소스이고 로또 confirm.py 파일은 당첨 결과를 확인하는 소스입니다. 카카오.py는 로또 구매나 당첨 확인 로직이 끝나고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실행 결과를 발송하는 소스입니다. 카카오 token.json 파일에는 카톡 발송 API 호출에 필요한 토큰 정보가 저장됩니다. 로그로 끝나는 텍스트 파일은 로직 실행 결과 또는 오류 내용을 현재 시간과 함께 로그로 남긴 파일입니다. 로그 파일과 카카오 토큰 파일은 소스 실행 과정에서 생성되니 참고만 하시고 삭제해주세요. 윈도우 기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일 단위로 소스를 실행하려면 컨트롤 F5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파이썬이 소스를 한 줄씩 실행 가능한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스를 블록 잡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블록 잡힌 소스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Shift 엔터를 사용해서 단계별 소스를 실행해 보여드리고 설명이 끝나면 컨트롤 F5로 전체 실행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 상단에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과 상세 기능을 임포트합니다.
셀레늄의 웹 드라이버는 다양한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는데요. 셀레늄 자체로는 웹 브라우저 조작을 할 수 없어서 셀레늄 서버가 전달한 명령으로 웹페이지를 열고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줄이 브라우저 중 크롬을 사용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다섯 번째 줄의 웹드라이버 매니저는 현재 시스템에 적합한 크롬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찾아 설치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바이와 타임은 사용 소스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관련 로직은 kakao.py 소스에 별도로 작성했는데요. 카카오톡 py 파일에 작성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해당 파일을 임포트했습니다. 이제부터 Shift 엔터로 소스를 조금씩 실행해 볼게요. 상단 임포트 부분을 먼저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는 하단 터미널로 확인 가능합니다. 웹 드라이버 매니저로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생성된 드라이버의 get 함수를 사용해 동행 복권 웹페이지를 엽니다. 잘 보이도록 창 크기도 최대화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임슬립 함수가 나오는데요. 지연 시간을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1은 1초를 의미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웹서버 내부 문제나 내 PC의 속도 문제 등으로 웹페이지가 느리게 동작할 때가 있는데요. 느린 동작의 결과로 셀레늄 명령어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셀레늄이 홈 화면 접속 직후 로그인 버튼을 바로 누르도록 명령했는데 홈 화면 접속 로딩 시간이 3초가 걸린다면 로그인 버튼이 화면에 생성되기 전에 클릭 명령어가 실행되고 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별 로딩 시간에 맞게 넉넉한 지연 시간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웹 드라이버 함수 중 윈도우 핸들스는 현재 열려있는 모든 창 정보를 가져오고 커런트 윈도우 핸들은 현재 포커싱 되어 있는 창 정보를 불러옵니다. 메인 창을 제외한 광고 창을 모두 닫는 로직입니다. 셀레늄에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때 find element, click, send key 세 가지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먼저 find elements는 접근할 요소를 찾는 함수입니다. 상단에 임포트한 by 뒤에 클래스 네임을 쓰면 HTML 클래스 속성 값을 요소로 찾고 태그 네임, id, xpath로도 요소 찾기가 가능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요소에 접근할 때 id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셀레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d가 클래스 등 다른 요소에 비해 접근 속도가 빠르다는 말도 있지만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일값을 갖고 변경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클래스나 태그 네임은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XPath의 경우 접근하려는 태그에 다른 속성이 없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상위 요소를 정하고 자식 요소로 내려오면서 원하는 태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덱스도 사용해 같은 포맷의 태그들을 순서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XPath 추출 방법은 개발자 도구에서 원하는 요소 선택 후 XPath 카피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점은 테스트 사이트의 유지 보수 등의 이유로 HTML 태그 구조가 변경된다면 XPath를 다시 추출해서 수정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id를 사용했다면 태그 구조가 변경되어도 기존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만든 사이트에 셀레늄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예상된다면 주요 태그들의 유일한 id 속성을 추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 소스에서는 클래스, 네임, XPath, id, 태그 네임을 사용했으니 사용법을 참고해 주세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 폼에 id와 비번을 입력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광고 팝업이 다시 노출되면 닫아줍니다. 로또 당첨 번호별 통계 페이지는 굳이 버튼으로 진입하지 않고 URL을 이용해 한 번에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XPath로 추출한 당첨 횟수 순 탭 영역을 클릭합니다. 하단 당첨 횟수 순 번호 테이블에 접근하고 표 헤더를 제외한 내용 tbody에서 tr 태그로 구성된 모든 행들을 로우스 변수에 넣습니다. 6개 숫자를 추출해야 하니 6번 반복문을 돌면서 상위 6개 숫자를 리스트에 넣습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화면은 원래 팝업으로 제공되고 팝업 안에서도 아이프레임 영역에 노출되는데요. 셀레늄은 현재 창을 기준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팝업이나 아이프레임 요소에 접근하려면 스위치 to 함수로 창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할 화면의 URL을 알고 있다면 바로 열어주는 게 깔끔합니다. 번호 선택 URL을 열어줍니다. 하나는 자동 번호 발급 버튼을 누르고 장바구니에 추가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수동으로 혼합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리스트에 넣어두었던 6개 숫자를 선택 화면에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고 자동 1개, 수동 1개를 구매합니다. 최종 구매 확인 버튼은 지금은 누르지 않을게요. 저는 2개만 구매하지만 제 소스를 응용하면 5개도 구매할 수 있고 수동 구매에 사용할 리스트 숫자를 내가 원하는 숫자로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메시지 발송 부분은 코드를 만들다 보니 로또 구매 로직보다 소스가 길어져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고 참고했던 가이드 링크를 소스 주석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나는 메시지 받는 것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발송 함수를 주석 처리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발송 API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기준으로 메시지를 정하고 액세스 토큰과 함께 HTTP 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액세스 토큰은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 키와 별도의 작업으로 받은 인가 코드를 사용해 받는데요. 이때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과 리플레스 토큰은 JSON 파일에 저장합니다. 파일로 저장하는 이유는 웹에서 로그인 세션 토큰을 쿠키에 저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액세스 토큰은 발급 6시간이 지나면 만료되지만 리프레시 토큰은 60일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JSON 파일이 없는 최초 호출에는 이 방식으로 2가지 토큰을 받고 이후에는 리프레시 토큰으로 액세스 토큰을 연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토큰 갱신 시에는 그랜트 타입을 리프레시 토큰으로 하고 최초에 저장했던 리프레시 토큰을 보내면 카카오 서버가 액세스 토큰을 새로 발급해줍니다. 리플래시 토큰은 만료 1달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한데 그 전에는 리플래시 토큰을 빈값으로 반환합니다. 변경된 토큰들은 다시 JSON 파일에 저장합니다. 만약 리플래시 토큰 만료 전 액세스 토큰 재발행을 요청했는데 이전과 동일한 토큰이 발급됐다면 메시지 발송 API 호출 결과 400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최초 카카오 로그인 이후 24시간 이내 아래 링크에 있는 개인정보 조회 API 호출 응답을 받아야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석과 카카오 가이드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메시지 발송이 끝나면 파라미터로 받았던 메시지를 로그로 작성하고 현재 시간과 함께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당첨 확인 소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은 생략할게요. 동행 복권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의 구매 당첨 내역 페이지에 URL로 직접 접근합니다. 복권 유형에서 로또를, 조회 기간은 일주일로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 결과 노출된 구매 내역 테이블은 아이프레임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URL로 직접 접근이 어려워 스위치 to 함수를 사용해 아이프레임 안으로 포커스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각 행들의 집합인 로우스 리스트 크기만큼 반복문을 실행합니다. 루프를 돌 때마다 td 태그로 구현된 열 중에서 6번째 열인 당첨 결과 데이터를 읽습니다. 당첨 결과 중 미추첨이나 낙첨이 아닌 텍스트가 나왔다면 반복문을 끝내고 로또 당첨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로또 구매 로직부터 컨트롤 F5를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뒤에 스케줄러로 실제 구매를 하기 위해 이번 실행에서도 마지막 구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을게요.
로또 구매 성공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고 로그 파일도 정상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첨 확인 로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미추첨 또는 낙첨이라는 카카오 메시지가 왔고 로그 파일도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작업 스케줄러에 2개 로직을 각각 등록해 일주일마다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를 열어 작업 만들기를 실행합니다. 작업 이름과 설명을 작성하고 트리거를 생성해 매주 원하는 요일 시간을 지정합니다. 동작 속성에서는 프로그램 위치를 python.exe 파일 위치로 작성하고 인수추가 옵션 A에는 실행할 구매 로직 파이썬 파일 위치를 적습니다. 조건 부분은 원하는 부분만 체크합니다. 설정 영역도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지정한 시간이 되면 스케줄러에 연결한 로또 구매 파이썬 파일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확인 파일도 동일하게 세팅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